그러면 안 되죠. 도움되는 거 맞습니다. 여성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단. 얼굴 천재라며 본인이. 얼굴 먹고 사는 거라며. 그건 맞죠. 그거 맞죠. 이거 짜주세요. 네, 동탄을 출마. 저는 그 이준석 네. 대표가 네. 참 약속을 지키는 아주 올곧은 정치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2022년도 대선 전에 땡땡땡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그러네. 그거를- 언젠가 반드시 지키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에 본인 약속 지구보다 지키기 큰 위해서, 화성. 예. 거기에 가기 위해서 화성 동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그동안 일관된. 던졌던 떡밥을 한 번에 다 회수했네. 지역구 출마도 반드시 드라마 하겠다고 하더니. 와,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출마지로 선택을 한 것은 네. 참 용기 있고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네. 그렇게 썩 인지도가 있거나 네.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 지역이. 새로 가신 분들. 네, 새로 가신 분들이니까. 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승산이 있다. 열심히 하면 30, 40대 인구들도 많고 네. 그 30, 40대의 부모님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네.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네. 공약을 먼저 치고 나간 또 약간 그런 것들 것도 있죠. 보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네.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같은 선망. 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혁신당 분들이 지역구 나가서 얼마나 당선돼서 돌아올까 되게 회의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준석 대표 하기에 따라서는 네. 좀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둘 수 있겠다. 오. 그래서 네. 5월 30일에는 이준석 대표나 여야 각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네. 많이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참관 아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의원으로서. 당청석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근데 비례무새셨잖아요. 예. 아니 이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아. 결정을 해봐서 했는데 뭐 제가 이제 계속 비례 가라 그러면 저만 이상한. 아쉬움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 많죠. 아, 비례무새로서. 엄청 아니, 그러니까 요 지금 네. 뭐 새로운 미래든 아니면 개혁신당이든 뭔가 이렇게 돌파할 뭐는 있어. 돌파할 어떤 계기, 돌파할 작전, 전략.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번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한 번은 삼지대가 힘을 발휘하고 한 번은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번갈아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번은 삼지대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네. 여론조사도 대체적으로 보면 괜찮았고.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는 양당 심판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했지만은 그 다음에 양당 심판론과 민주당 심판론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양당에다 비토하는 세력이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네. 있었다, 25% 있었다 보면 되는데 한국 갤럽이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어디를 지지하겠다. 정권 지지를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 제3지대를 지지하겠다. 요거를 물어봤는데 네. 1월 넷째 주에 제3지대가 24%가 나왔어요. 제3지대를 근데 지난주에 16%로 떨어졌습니다. 네. 8%포인트가 한 달 사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3지대가 지금 뭐 같이 이제 침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당이 뭐 통합을 했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각자 약진하는 게 잘 안 되고, 이번 선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양진영 결집으로 지금 되고 있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세력 다 뭉쳐 뭐 이렇게 옛날에 과거를 묻지 않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 화성을은 해볼 만하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안 좋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사장, 그러니까 여기가 화성이라는 데가 네. 그 현대 이제 남양연구소가 있고요, 기아 자동차가 있고 삼성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한정민이라는 연구원이 84년생인데 이준석이 85년생이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나이로 상세하고 이쪽 현대야? 야, 우린 삼성이야. 이래서 삼성 연구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대에 이제 약간 틈박은 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준석 대표 그래도 방송에서 삼자구도에서는 제일 인지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도만으로, 왜냐하면 정당의 지지 없이 네. 그리고 뭔가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힘드니까 아니다. 정말 살아남으면은 이준석은 정말 대단한 정치인, 농담이 다음번 아니라 대선 출마해.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고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약간 어제 만났는데 네. 농담식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필승 전략이 있다. 네. 여기가 지난번에 이원우 의원이 65%로 당선이 된대요. 화성을이 동탄 네, 신도시에 네. 굉장히 젊은 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민주당 지지 여성과 빨리 결혼을 해라, 여기서. 결혼을
결혼을 하는 아이고 참 수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레벨업. 아니 왜 이건 반 농담이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반농. 민주당 지지세가 그 정도로 강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약점이 2030 남성들의 지지는 높지만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지가 약해요. 3040 여성. 뭐 예. 3040이든 뭐 근데 예. 이제 여기에서는 유세를 하려면은 예. 돌아다니면 만나는 게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신문이나 뭐 방송을 보고 이제 이준석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기 직장인들은 이준석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성들 이제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그거를 이제 교육 특구나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 이 여성들이 비호감도가 정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선거가 돼 버렸어요. 그 지금 당장 결혼할 수는 없고 네. 뭐 약혼 안 되래. 정말 약혼. 진지하게 말하고 있어. 지금 당장 결혼하기 쉽지 않겠죠. 네, 한 달 여자친구 안에. 정도는 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차라리 뭐 차은우 이런 분과 함께 다니면 여성 공략. 아 차은우요. 네. 아니 근데 여성들을 뭘로 보세요? 여성들이 뭐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다른 조건도 보실 텐데 남자들은 그렇게 유권자로서는 네. 여튼 이제 여심 공략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심이라기보다는 여성 유권자 정확하게는 아. 여성 유권자들을 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당장 돌아다니면 만나는 게 여성 유권자가 상당수예요. 낮에 돌아다니면은.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다 판단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여성 유권자가 좀 많은가요? 그 지역에서? 제가 숫자는 못 봤는데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제일 젊은 34세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애를 많이 낳아서 네. 10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만나는 거는 생각보다 30대, 40대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50대도 일부 있고 30대, 40대 남성과 여성들을 이제 어떻게 공략할 거냐가 각각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말하는 거는 양당에 끼면은 여성의 지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이준석은 좀 희망이 없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줘? 여성- 옆에 서 있고 이렇게 에이, 서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도움 되는 거 맞습니다. 여성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단 얼굴 천재라며 본인이 아니, 얼굴 먹고 사는 거라며. 그건 맞죠. 그거 맞죠? 여튼 살아날 구멍, 네. 솟아날 구멍이 지금은 이렇게 막 보이진 않는 그런 정말 또 상황이에요. 회의적이죠.